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휘 문제 키워드 잡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휘 문제는 보기 4개가 모두 같은 품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문법적으로는 풀 수가 없고 해석을 해서 어휘를 골라줘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제가 문제 푸는 영상에서 이렇게 어휘 문제를 풀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결정하는 키워드를 잡아가면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키워드 잡는 법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룰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늘 다룰 팁 플러스 그리고 어휘 문제는 해석도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에 예문으로 연습 문제도 넣어놨기 때문에 오늘 다룬 내용을 적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오늘 다룰 어휘 문제는 5가지 품사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그 5가지 품사는 바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이렇게 5가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서 대명사와 전치사, 감탄사는 오늘 어휘 문제 정리해서는 다루지 않을 건데요. 일단 대명사는 어휘 문제로 나오지가 않고 전치사는 전치사적인 개념으로 약간의 문법적인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에서 뺄 거고요. 그리고 감탄사는 아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5가지 품사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보기가 모두 명사로 구성된 명사 어휘의 키워드 잡는 방법인데요. 일단 명사라는 품사는 문법적으로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키워드 잡는 방법은 바로 동사와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즉 주어의 어휘를 묻는 문제는 동사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목적어의 어휘를 묻는 문제도 동사를 먼저 키워드로 잡아주시고 그래도 딱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키워드를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명사의 어휘 문제가 형용사의 수식을 받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그 수식하는 형용사와의 관계도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명사들은 특정 전치사와 자주 어울려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전치사와 함께 어울려 쓰이는 명사들 어휘도 따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번 같은 경우에 먼저 ABCD 보기를 보시고 모두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 문제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이 ABCD 보기가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를 주의해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명구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서 award는 중요하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럼 상에 대한 명사가 평가받는다라는 관계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명사는 후보가 되겠죠. 후보가 평가가 될 것이다. 나머지는 동기부여 또는 대체하는 사람 또 대체물 또는 권위자와 같은 것은 바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C번으로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뒤에 것들 보셔도 되지만 이미 A, B, D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답은 C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7번 같은 경우에도 ABCD를 보시면 ABCD가 모두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명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15% 향상이 됐다라는 건데 가장 잘 어울리는 명사는 독자 수가 15% 증가를 했겠죠. 그래서 답은 B번으로 바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줄까지를 읽지 않고도 동사만 체크하고 가장 어울리는 명사를 찾아줘서 답은 B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기가 모두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동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는데요. 동사의 어휘 문제에서는 주어는 키워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어는 회사 이름이나 사람 이름과 같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좋은 키워드가 아닙니다. 자, 그럼 동사를 공부하실 때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을 해서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럼 자동사의 어휘 문제는 이 자동사와 어울려 쓰이는 전치사가 키워드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동사와 전치사 연결해서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타동사와 같이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의 어휘 문제는 목적어가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처럼 특정 목적어와 함께 쓰이는 동사를 함께 연결해서 외워주면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외우지 못한 단어들도 목적어를 키워드로 잡아서 그 목적어와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동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자, 107번은 ABCD가 모두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동사의 어휘 문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동사 블랭크 자리 오른쪽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를 키워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목적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동사를 먼저 연결해 주시면 전화 주문을 배달하다가 가장 어울리겠죠. 그래서 빠르게 B번으로 고를 수가 있는데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다 해서 문제를 푸셔도 더 정확하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데스크맨 택배 회사 직원들은 항상 사무용품 전화 주문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배달해야 된다라고 해서 연결하실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전화 주문을 배송하다와 같이 목적어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먼저 목적어를 체크하시고 동사를 바로 체크를 하셔도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제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도 ABCD가 모두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동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블랭크 오른쪽에 나오는 목적어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즉, 화재의 원인을 밝혀내다로 바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B번이고요. 즉, 화재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의미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서도 문제를 푸실 수가 있지만 화재의 원인과 가장 어울리는 단어를 찾으면 답은 B번으로 바로 빠르게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129번의 키워드와 그리고 답은 몇 번일까요? 자, 먼저 129번도 ABCD가 모두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동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키워드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규정과 어울리는 단어를 찾으셔야 되는데 즉 안전규정을 따르다 또는 지키다 라는 의미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와 C와 D가 뭔가를 따르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A번 comply는 with과 같이 쓰여야 되고 그리고 D번은 to와 같이 쓰여야 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답은 타동사로 바로 C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기가 모두 형용사로 구성된 형용사 어휘 문제의 키워드 잡는 방법입니다. 먼저 형용사는 역할이 명사 수식과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보어 자리에는 또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가 나뉘는데 주격 보어는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설명하는 보어입니다. 그런데 주격 보어는 주어를,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키워드로 잡고 푸는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보어 자리에 형용사의 어휘 문제가 나온 경우는 문장의 다른 키워드를 잡아주시거나 또는 전반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어휘 문제라면은 그 수식받고 있는 명사를 키워드로 잡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즉 형용사와 명사와의 관계를 주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130번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자, 130번은 ABCD가 모두 형용사로 구성된 형용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이때 이 형용사는 오른쪽에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즉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한 공간이라는 의미로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은 충분한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A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푸시고 싶으신 분은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130번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자, 130번도 마찬가지 ABCD가 모두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 명사와의 관계를 확인하시면 형용사한 감소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은 상당한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바로 D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즉 지루한 감소, 다양한 감소, 소형의 감소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D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해석을 해서 문제를 더 정확하게 푸실 수가 있지만 명사로도 답이 바로 나오니까 더 빨리 문제를 푸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2번 같은 경우에는 단어 딱 하나를 키워드로 잡아서 풀기가 매우 힘든데요. ABCD가 모두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블랭크 자리가 become 다음에 주격 보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격 보어는 주어를 설명하는 역할인데 여기서
주어인 complaint를 키워드로 잡아도 문제를 정확하게 푸실 수가 없고요. 여기선 추가 문장을 더 보시고 키워드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불만이 형용사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보셔야 되겠죠? IT 부서가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졌다라는 의미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드문이라는 D번으로 체크를 하는 문제입니다. 즉 주격 보어나 또는 목적격 보어에 나온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주어만 보거나 또는 목적으로만 문제를 풀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품사가 모두 부사로 구성된 부사 어휘 문제의 키워드 잡는 방법인데요. 일단 부사의 문법적인 역할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즉 형용사, 부사, 그리고 동사, 문장 전체 수식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어휘 문제로 나왔을 때 키워드를 쉽게 잡을 수 있는 문제는 첫 번째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는 형용사와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인데요. 즉 이때는 동사와의 관계를 보시면 되겠죠. 동사와 부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사의 어휘 문제에서 이것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멀리 조금 떨어진 동사를 체크하시고 두 가지의 관계를 파악을 하시고 가장 어울리는 부사 어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14번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114번은 ABCD가 모두 부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 부사는 블랭크에서 used venue를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부사가 used라는 형용사 역할을 꾸며주고 있는데, 즉 이 형용사와의 부사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C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117번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117번은 ABCD가 모두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부사는 오른쪽에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동사와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어와 동사까지 또는 목적어까지만 보셔도 괜찮은데요. 자, 그럼 마케터는 환기를 시키다 또는 떠올려주다 라는 의미가 evoke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중요한 제품의 품질을 환기를 시킬 때는 마케터가 어떻게 환기를 시키는지 가장 자연스러운 부사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B는 그에 따라서 라는 것은 앞에 무언가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라고 할 때 항상 쓰이는 부사가 되겠고요. C는 유연하게, D번에 영구적으로는 어울리지 않겠죠. 즉 마케터가 의도적으로 환기를 시켰다니까 답은 A번으로 빠르게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7번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자, 107번은 ABCD가 모두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이 부사는 마찬가지로 be locked라는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 동사와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잠길 것인데 어떻게 잠길 것인지 가장 자연스러운 부사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즉 너의 온라인 계좌가 자동으로 잠기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A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즉 계속해서 잠기다, 지속적으로 잠기다, 매우 잠기다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A이고, 또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문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즉 보안상의 이유로 온라인 계좌는 자동으로 잠길 것입니다. 만약 3번에 유효하지 않은 로그인 시도가 이루어진다면으로 답은 정확하게 A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26번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도 ABCD는 모두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이 부사가 꾸며주는 동사가 check이 되겠습니다. 즉 확인하다 라는 의미인데, 즉 꼼꼼하게 확인하다, 꼼꼼하게 점검하다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답은 A번으로 바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즉 거대하게 확인하다, 불리하게 라는 C는 affect라는 동사랑 자주 어울리기 때문에 이것도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좋고, D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확인하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문제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는 바로 이 부사가 동사를 꾸며준다고 해서 are needed만 보시고는 푸실 수가 없겠죠? 즉 조금 더 문장을 보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인데, 여기까지만 보셔도 답은 나올 수가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답을 결정하는 키워드는 마지막에 이 문장이 되겠죠? 즉 증가하는 대도시 인구 때문에, 즉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필요하다, 논리적으로 필요하다, 대략 필요하다가 아니라
긴급하게 필요하다라서 답은 B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더 많은 의료 인력이 급하게 필요하다. 가장 어울려서 바로 찍으실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보시면 마지막 문장을 조금 더 키워드로 잡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접속사의 어휘 문제인데요. 보기 4개가 모두 접속사로 구성이 될 수도 있지만 또는 전치사나 접속 부사와 같이 다른 품사들도 한두 개 섞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문법적으로 소거를 하시고 접속사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키워드 잡는 방법으로 넘어가서 접속사는 접속사, 주어동사, 그리고 주어동사 또는 주어동사, 접속사, 주어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어는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주로 동사와 동사를 기준으로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또는 접속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 다른 전명구들이 키워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접속사로 문장과 문장 또는 구와 구가 연결된 문장에서는 그 대칭되는 것을 키워드로 잡아주시고 그것들을 개념화시켜서 문제를 푸시면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접속사로 연결된 것들의 개념들이 반대되는 개념인 경우에는 양보나 대조의 접속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even though와 even if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즉, even though는 말 그대로 사실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고 even if는 일어나지 않은 가정을 나타낼 때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even though와 even if가 같이 나온 문제는 학생들이 많이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주어진 문장이 일어난 사실을 나타내는지 혹은 일어나지 않은 가정을 나타내는지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을 해봤는데 내용이 워딩과 결과인 경우에는 이유나 결과의 접속사를 찾는다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접속사의 어휘 문제라서 키워드를 동사로 잡았을 때 그 동사의 시제가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시제가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로 구성이 된 경우는 접속사 since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제가 현재 그리고 미래 시제가 구성이 된 경우는 시간, 조건, 접속사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24번 같은 경우는 A, B, C, D를 보시면 일단 A, B, D는 접속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C는 접속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랭크로 가셔서 이 문장 왼쪽 문장을 보시니까 who grain이라서 통곡물이 top sources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즉 아주 최고의 근원 중에 하나이다. 좋은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뒷문장을 보시니까 너무 많은 곡물 섭취는 건강 문제를 이야기한다. 안 좋은 내용이에요. 즉 좋은 내용, 안 좋은 내용, 반대되는 내용이면은 답은 양보나 대조 A번 이렇게 바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10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를 보시면 일단 A, B, C는 접속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D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 문장을 보시니까 이 라이센싱 계약이 바뀔 수 있다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니까 그 두 양측이 승인을 한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즉 앞문장과 뒷문장이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죠. 그러면 C와 A는 들어갈 수가 없고 답은 바로 B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즉 해석을 하면은 라이센싱 계약은 바뀔 수가 있다. 오직 그 두 양측이 승인을 할 때만 바뀔 수 있다라는 의미로 답은 B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30번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자, 130번은 A, B, C, D를 보시면 A, B, C가 접속사가 되겠고요. 자, 그럼 블랭크에서 왼쪽 문장, 오른쪽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접속사를 쓰셔야 되고 자, 그럼 블랭크에서 왼쪽 문장을 보시니까 태블릿 컴퓨터가 꺼졌는데 오른쪽에 완전히 충전이 되어 있으니까 반대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 양보나 대조를 찾으시면 답은 C번으로 바로 빠르게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8번 같은 경우에는 A, B, C를 보시면 일단 A, C, D는 접속사로 보실 수가 있고 B는 접속 부사가 되겠고요. 그럼 이 문제는 문장과 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B는 쓸 수가 없고 자, 그럼 내용을 보시면 기사가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고 그리고 편집자는 그것을 매거진 내는 것을 거절했다기 때문에 답은 원인과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바로 C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내용을 개념화시켜서 원인과 결과로 보시면 더 빨리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다룬 내용이 바로 적용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해석으로 문제를 푸시거나 또는 그 외적으로 답을 결정하는 키워드를 잡아서 문제를 푸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다 푸시고 나서 답을 결정하는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잡아가면서 감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100% 적용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오늘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어휘 문제를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조금 더 빨리 푸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요. 다음엔 더 도움되는 영상 가지고 올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